여러분, 1915년 중국의 산동선이라는 곳에 최천선이라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최천선, 중국. 1915년. 이 남성은요, 석공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석공일. 약간 이 남성분이 특장애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최천선. 당연히 글을 읽거나 쓰거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못했고요. 주의산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남자였다고 해요. 최천선. 이분은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요, 진해 같은 독이 있는 벌레에 물리셔가지고 일터에서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치료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독이 있는 벌레에 물려가지고. 당연히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최천선의 부모는요, 아들의 장례식을 지내야 하다 보니까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장례가 진행이 되고 3일째 되던 밤, 이 최천선의 시신은 관 속에 들어갔고요. 바로 다음 날이면 땅 속에 영원히 묻힐 운명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밤. 그런데 관 속에 시신이 들어간 지 3일째 되던 밤에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약간 사람의 기척 같은 그런 소리가 관 속에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당시 가족들은요, 뭐야? 무슨 소리야? 저 관에서 나는 거야? 하면서 약간 귀신의 장난인가? 긴장을 했어요. 시신이 들어있는 데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관 속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눈 앞에서 또 관에서 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관 뚜껑까지 열어보게 돼요. 관 뚜껑을 딱 열고 관 속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최천선의 시신이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가족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뜬 채로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당연히 가족들은요, 너무 놀래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죽은 아들이 되살아난 거잖아요. 아, 우리 아들 되살아났다고, 우리 아들 살아났다고, 우리 아들 죽은 게 아니라고, 죽었던 우리 아들이 되살아났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시 되살아난 최천선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겉모습은 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일절 안 하고 입을 꼭 다문 채로 가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그 누구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거기다 알 수 없는 언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당시 최천선의 부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최천선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러면서 빼요. 약간 낯가리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본인의 이름, 그 최천선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면 대꾸를 안 해요. 천선아 하고 부르면 돌아보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모르는 것 마냥 대꾸도 안 하고 되게 알 수 없는 표정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다 보니 정신착란이 되어가지고 더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상태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그동안 최천선은 기운도 차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최천선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만 계속 사용을 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요, 최천선 본인도 굉장히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양쪽이 다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사고 전에 최천선은요, 아까 말했지만 틱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위 산만에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은 혼자서는 절대로 옷도 입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닐 때는요, 뛰어다닌다고 해야 할까요? 한치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후에 다시 되살아난 최천선의 모습은요, 틱장애는 하나도 없는 듯이 틱장애 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옷 또한 혼자서 말끔하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다니기는커녕 가만히 혼자서 걸으면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뭔가 행동이 전체적으로 얌전해지고 자태 또한 곧발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달라진 거죠, 지금. 그러던 어느 날 이 최천선은요, 자기의 집에 있었던 붓과 종이를 이용해서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천선이라는 사람은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붓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요, 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되게 당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최천선이 종이에 쓴 글은요, 그대로 읽을게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안남,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유건중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병중에 있었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땀을 내야 했고, 어머니는 두터운 이불을 내게 덮어 씌워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땀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의 몸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적었대요. 당시 베트남과 중국은요, 서로 말은 달랐지만 글자,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글로서는 서로 대화가 가능했다고 해요. 주고받는 게. 글로. 이 최천선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요, 최천선의 영혼은 죽고 몸만 남았고 그 몸에 유건중이라는 베트남 사람의 영혼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건중의 육체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늘로 가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최천선의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최천선이지만 안에 나는 유건중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가족들은요, 이 최천선이 쓴 이 글을 보고, 정말 내 아들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 아들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북경대학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화예요. 그런데 감정 결과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시간은 점점 흐르면서 이 최천선의 기력이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되니까 가족들은 최천선에게 조금씩 중국말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에 이 최천선이 베트남 안남이라는 지역을 잊지 못했고요. 중국말을 막 배웠어요. 그러면은 중국말로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베트남 안남에 우리 엄마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요, 큰 마음을 먹고 베트남 안남으로 가보게 됩니다. 당시 가족들과 최천선이 베트남 안남에 도착했을 때 이 최천선은요, 정말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집을 향해서 막 걸어갔대요. 막 달려갔대요.
한 집을 향해서. 그리고 그 최천선을 뒤따라 가 보니까 이 최천선이 한 집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한 노파가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최천선은요, 그 노파, 그 할머니한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엄마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파, 이 할머니의 아들의 이름 유건중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최천선이. 근데 엄마라고 부른 그 할머니의 아들 이름이 유건중인 거예요. 당연히 사망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노파 할머니는요, 처음에는 무슨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엄마 이러니까 내가 왜 당신 엄마냐고, 누구시냐고, 우리 아들 안 그래도 죽어서 마음 아파 죽겠는데 당신 누구냐고, 누가 이런 걸로 장난치냐고, 신고하기 전에 얼른 가라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당시 최철선은요, 내가 당신 아들 유건중이 맞다고 하면서 엄마와 유건중 이 둘 사이 둘밖에 알 수 없는 비밀들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만 알고 있었던 비밀들을 얘기했대요. 이 유건중은요, 이 노파 할머니한테 아니 나 유건중 맞다고, 엄마 나 5살 때 나 엄마 기다리다가 모르고 끓는 물 쏟아가지고 나 엉덩이에 화상 자국 있잖아. 아 그리고 엄마 내가 얼마 전에 나 아파가지고 누워있었을 때 엄마가 나한테 이불 덮어 쓰고 푹 자고 땀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 그 상태로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 남자 몸속에 있더라니까. 엄마 나 진짜 유건중 맞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정말 내가 유건중 맞다. 지금 이 사실은 엄마와 나밖에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천선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 것은 그의 몸을 빌려 환생한 베트남 사람 유건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이후에 1916년 2월 26일 중국의 신주일보라는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중국 전역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요, 실제로 이 사건에 개입을 했대요. 그리고 조사 결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희귀한 케이스의 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최천선에게 평생연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당시 평생연금 지급했대요. 1916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환생을 하고 그리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미스테리로 다뤘었습니다. 뭐 전생에 자기를 죽였던 범인을 찾아낸 아이라든지 약간 그런 사례들을 종종 미스테리로 다뤄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례는요,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사건과 다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죽자마자 남의 육체를 빌려서 다시 태어난 경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보통 차시환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차시환생. 이런 경우를.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다시 깨어나는 경우인 거죠. 차시환생. 최천선이 죽고 장례식 도중에 유건중이라는 사람의 영혼이 바로 최천선의 몸에 들어가서 환생을 한 사건. 오늘은 믿을 수 없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좀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환생,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을 죽고 그의 영혼이 떠돌다가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간 약간 그런 유체 이탈 같은. 아무튼 되게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